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출석 전 호남행. 그러니까 어디 출석을 하기 전에 호남부터 다녀간다. 이유가 있겠죠. 기사로 확인해 보죠. 검찰 소환 이틀 전 호남으로 간 이재명. 뭐 이번엔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지켜주면 잘 지켜드릴 것. 이게 무슨 소리죠? 잘 지켜주면 잘 지켜드릴 것. 정읍, 전주 등등등 민생행보죠. 근데 가서 이제 본인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좀 했어요. 요 얘기 여기 밑줄이 좀 거 있어요. 정읍역에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잘 지켜주시면 저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뭐가 막 생략이 많이 됐어요 지금. 근데 약간 붙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여기 지지자들이 잘 지켜준다면 전북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잘 해주겠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로서. 뭐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그거를 잘 지켜주면 잘 지켜드릴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좀 뭐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가 한 1분 30초씩 뭐 발언 기회 좀 드릴게요. 박봉건 의원님. 지난 10일 그때도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출석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거 하기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상 돼도 그때는 전남 지역을 좀 방문했거든요. 광주 등등 다녀갔어요. 이번에도 출석이 내일입니다. 근데 어제 전북을 다녔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역시 믿을 건 호남뿐이다. 이겁니까?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좀 급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검찰의 그 수사가 적법하다는 여론조사가 과반을 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야당 탄압이니 정적 제거니 이런 답변은 30%. 전체 여론조사 보면 약간 그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뭐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론도 역풍을 맞고 있고 여론전에서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체적 여론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거는 강성 지지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굳건한 지지 기반이고 이쪽에 가서 잘 지켜주면 잘 지켜드릴 것 이 말 자체도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떳떳하면 저기 뭐 지켜줄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에 나가서 제대로 소명을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과 진술을 뒤엎을 만한 논리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이걸 뭐 지켜주고 지켜받고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강성 지지층, 팬덤층에다가 끌어들여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끌어들여가지고 방패막이로 삼는 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묘한 게 잘 지켜주시면 저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키는 대상은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구로부터가 있어요. 누구로부터가. 그럼 본인과 전북의 지지자가 같은 위치다. 이걸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요.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제 하나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으로 하나 소개해드리죠. 내일 출석하거든요. 오전 뭐 10시, 뭐 10시 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검찰 쪽하고 그거는. 근데 하여튼 10시 좀 넘어서 가는 걸로 하는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간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저번에 다른 지도부들을 막 동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혼자 가겠다 그랬는데 지도부의 일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이렇게 본인이 SNS상에 글을 올렸어요.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포스터 비슷한 게시물을 올려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익히네요. 가겠다라는. 그리고 많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요. 저번처럼. 그러면 이거 오늘부터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 지금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요. 지금 미리. 내일이니까.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상일 전. 네. 이렇게 사실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목소리 좀 크게 내시는 지도부 중에 일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의 의원분들 특히 지도부 계신 분들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자 폭탄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요. 뭐 대표께서 이미 혼자 가시겠다고 했는데 저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게 제가 볼 때는 좀 자기 정치처럼 보여서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예. 그쪽이 너무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당내의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 내가 하는 건 로맨스야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대표께서 아, 당당히 가겠다. 저는 굉장히 그 멋있게 봤거든요. 예. 좋게 봤거든요. 그런 느낌을 국민한테 그냥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어떤 향후 지지율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예. 또 위세를 보여준다? 근육 과시를 한다? 그럼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어떤 프레임을 저쪽에서 우리한테 걸려고 하는데 그걸 피해간다고 하면서 그걸 대응을 해버리면 예.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그 상대편에서 거는 어떤 사법 리스크 프레임, 방탄 프레임 뭐 방탄, 뭐 병풍, 뭐 이런 네. 얘기 자꾸 꺼내죠 지금. 그런 프레임을 오히려 예. 강화시킬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께서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MBN에 나와서 며칠 전에 한 평론가께서 예. 제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도 건전한 얘기를 하라고 본인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충정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거를 다른 쪽과 묶어서 뭐 적이다,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그거는 건전한 정당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게시를 했으니까 또 내일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요. 그래서 또 많은 의원분들이 아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들 고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사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 참 많이 보셨죠? 뭐 거의 매일 나옵니다. 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이제는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도 거론해요. 기소 이후 어떻게 할 거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부결 이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어요. 비명, 기소된 당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좀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당내 같은 당내에 있지만 목소리가 다른 두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도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저희가 2월은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넘어오게 되면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알고 또 이 사법 문제라는 게 나중에 가보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나오거든요. 예.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변호인과 그 당사자가 얘기하면 돼요. 김구라 수사님, 갈수록 이거 점점점 이렇게 충돌이나 이게 의견 대립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진척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외부죠. 지금 검찰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잖아요. 예. 그럼 항상 뭐 이게 물리랑 똑같아서 안에서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균열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명 쪽에서는 예. 이 균열의 과정을 좀 확대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전대가 이제 공천이 얼마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당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야지 게임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의 어떤 기소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비명 쪽에서는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소가 곧 사퇴로 이어지는 것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뭐 모든 것이 생물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검찰의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시간 속에서도 아주 확증적인 걸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진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국회에서 아마 이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뭐 엄청나게 우리가 뚜렷하게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혐의 사항이 나와버렸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엔 검찰이 얼마나 명증한 그런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 뭐 가자 이거잖아요. 거기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좀 며칠 지났는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고요. 뭐 이와 관련해 또 여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의원들을 뭐 출석을 하라 같이 가지 말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게 잠시나마 제1야당 대표를 맡았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도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지금. 자, 장혜성 사장.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 의원들 좀 만났거든요. 근데 철험회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을 내는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원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철험회가 합립하다 뭐 이런 설명이 좀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설명이라기보다는 철험회 소속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죠. 주장입니까? 네, 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예. 철험회가 예전에는 뭐 소신파 강경파로 불렸는데 예. 요즘에는 합리파로 불린다고 하니까 오죽하면 그 MBC 라디오 진행자도 예. 누가 그렇게 평가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럼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에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국회에서 3M 이모 이러는 분들을 합리적 지식인으로 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너무나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예. 신년 첫 정치인들 간의 오찬이나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여러 카드를 놓고 고심했을 거예요. 뭐 비주류를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치권 외에 어떤 인사를 예.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우리 구정 설날이 지나고 첫 번째 공식 오찬 외부의 일정이 공개되는 자리를 철험회 의원들과 같이 했거든요. 예. 이 말은 이 민주당의 친명계 결속을 도모하겠다. 강경파 중심으로 민주당의 어떤 당권 그립을 놓지 않고 검찰이 나를 기소하건 말건 상관없이 예. 계속 가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단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 친명과 비명, 구친문들과의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수사받을 때 아니 그래서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간다고 하고 이모경 대변인 막을 수 없다고 하고 이러면 저 자리에 친명계 의원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개딸들 중심으로 문자 폭탄 보낼 겁니다. 아니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오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오지 말랬다고 진짜 안 오냐? 제가 이렇게 됐다는 장담하는데 거죠. 최고위나 철험에 다 갈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 그림이 예. 이재명 대표가 나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충정으로 왔다는 그 그림이 처음 수사받을 때 40명 늘어서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관심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께서 바로 요청하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제가 예.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계속 씌우잖아요. 이건 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진리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게 그럼요. 원칙인 거죠.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하는 거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거는 누구를 위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성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당대표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예. 근데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당 자체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의 미래나 이럴 예, 때 이게 너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 자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균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균열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아니 다양한 방식으로 당을 예. 위해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이런 예. 얘기를 하기 전에 당대표가 그러면은 우리 당의 총선을 위한 전략이나 이런 걸 잘 끌고 가서 예. 그거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건 너무 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김관옥 소장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지금.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기소를 하면 곧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예. 이게 어떤 효과를 갖느냐면요. 예. 검찰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규명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검찰은 정치에 개입할 근거가 만들어져요. 기소만 하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은. 예.
이거는 정치 주체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검찰이. 근데 그 규정을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정치 탄압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추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본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어떤 증거가 분명히 모두가 공감할 예. 수 있는 것이 재판부 결정되기 전에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미 여론은 예, 바뀌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검찰이 내놓는 것이 정말 공감대를 갖는다면 40% 이상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죠. 박봉건 위원께서 순서인데 제가 시간상 한 30분 드릴게요. 딱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거대 야당의 대표를 소환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를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나 진술 없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입니다. 내일도 또 오전에 또 대단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오지 말랬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